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1월달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이후 4개월이 지난 5월달에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이더리움이 단기간에 급등하고 있습니다. 물속에 잠겨있던 이더리움이 이렇게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 썸네일 어떤가요? 마치 제가 어렸을 때 즐겨봤었던 그랑조에 나오는 포세이돈의 등장씬과 비슷해 보입니다. 너무 아재 같았나요? 그런데 이더리움의 현물 ETF 승인 과정이 매우 복잡했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을 체크해보고 우리는 앞으로 어떤 코인에 집중해야 하는지 이것을 한꺼번에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코인에 있어서 증권성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미국에서 코인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은 증권거래위원회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는 SEC인데요. SEC는 지금까지 코인을 증권으로 간주하고 규제해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코인에 대해 증권성 판단 여부는 하이 테스트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이 테스트는 크게 4가지 기준으로 돈이 투자되고 그 돈이 공동의 사업에 쓰이게 되고 투자에 따른 이익을 기대할 수 있으며 그 이익은 타인의 노력으로 발생될 경우 이때 해당 자산을 증권으로 간주를 합니다. 흔히 말해서 주식처럼 이용될 수 있다면 증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SEC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코인들을 증권으로 규제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이더리움도 증권으로 규제하고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은 애시당초 증권 논란이 없었던 코인이죠. 그래서 1월 10일 무난하게 SEC로부터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받아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더리움은 다르죠. 이것은 4월 말에 나온 기사인데요. SEC가 이더리움의 증권성을 지적하면서 SEC가 이더리움의 지갑을 개발한 컨센시스를 소송 대상으로 분류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때만 해도 5월 23일로 예정된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여부에 대해 승인 가능성을 25% 정도로 봤습니다. 저도 솔직히 이번에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될지 이때만 해도 기대하지 않았죠.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블룸버그의 애널리스트 에릭 발추나스라는 분이 정치적인 이유로 SEC에서 이번에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확률이 기존의 25%에서 75%로 높아졌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갑자기 상황이 달라졌죠. 이더리움은 급등하기 시작했고요. 시장에서는 이미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을 기정사실화 시켜버렸습니다. 결국 23일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됐습니다. 완전히 통과된 건 아니지만 일단 이더리움 현물 심사 요청서는 승인되었고요. 이제 증권 신고서만 승인이 되면 이더리움 현물 ETF가 정식적으로 출시가 될 수 있습니다. 증권 신고서 승인은 수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결국에는 승인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크립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고 있을까요? 알려진 바에 의하면 미국 사람들의 20% 정도가 크립토에 투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번에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되지 않았다면 바이든 입장에서는 20%의 표를 날릴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바이든이 긴급하게 게리 갠슬러에게 전화해서 당장 이번 ETF 통과시켜! 네, 카카! 이러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이번에 이더리움 ETF가 통과됐지만 당장 상품이 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승인까지는 몇 개월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번 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했다는 것은 기존의 이더리움이 증권이라는 생각을 바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증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으니 현물 ETF를 승인해 주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SEC에서 또 말을 바꿀 수가 있어요. ETF 승인은 승인이고 증권성 여부는 별개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SEC는 항상 우리의 뒤통수를 쳐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하루 전에 재밌는 이벤트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품거래위원회, 흔히 말하는 CFTC가 있습니다. 이것은 3월 말에 나온 기사인데요. CFTC가 바이낸스와 자오창펑을 기소했다는 소식입니다. 이것만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추가적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테더, BUSD는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조금 이상하죠? SEC는 지속적으로 코인들이 증권이라고 하는데요. CFTC는 이와 반대로 이것들을 상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CFTC가 코인에 조금 더 열려있다, 친화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CFTC의 이 같은 코인에 대한 적극적인 움직임은 SEC를 견제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 SEC를 제치고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관할권을 얻어내기 위해서다, 이러한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석이 제대로 맞았죠. 이더리움의 현물 ETF가 승인되기 하루 전 FTI 21이라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는데요. 이 법안은 코인의 대부분이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CFTC에서 코인의 규제권을 가져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즉 SEC와 CFTC의 싸움에서 CFTC가 이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표 차이를 보세요. 찬성이 279표이고 반대가 136표입니다. 코인의 부정적인 민주당 의원들도 상당 부분 이 법안에 찬성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미국 국민 20%가 코인 투자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었죠. 이것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도 슬슬 친 크립토로 돌아서는 게 아닐까요? 물론 이제 하원만 통과됐을 뿐입니다. 상원 통과도 해야 하고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도 필요하죠. 그런데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도 그냥 이것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면 그동안 SEC가 규제해 왔었던 코인들이 주목받지 않을까요? SEC 때문에 눌려왔었던 코인들이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작년에 SEC에서 19개 코인에 대해 증권성이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크립토 시장 자체가 폭락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때 무슨 코인들이 SEC로부터 찍혔는지 볼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러한 코인들이 이제는 역으로 주목받지 않을까요? SEC가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한 코인은 바이낸스 코인, BUSD, 폴리곤, 에이다, 솔라나, 파일코인, 샌드박스, 엑시 인피니티, 알고랜드, 디센트럴랜드, 코티, 코스모스, 칠리즈, 플로우, 디피니티, 니어 프로토콜, 대시, 보이저, 넥소 이렇게 있습니다. 이러한 코인들 중에서 시가총액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코인들도 꽤 있는데요. 시가총액 5위에 솔라나가 랭크되어 있고요. 10위에는 에이다, 14위에는 폴카닷이 랭크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5월 29일 차트니 어느 정도 순위는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EC와 3년 이상 법정 소송을 해오고 있었던 리플이 있죠? 이쯤 되면 리플도 어느 정도 소송을 끝내지 않을까요? 만약에 앞으로 코인에 대한 관찰을 SEC가 아닌 CFTC에서 하게 된다면 SEC로부터 고소를 받은 리플 역시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당장 리플을 사라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항상 리플은 우리를 속여왔기 때문에 리플은 정말 고수의 영역이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것은 BTC 도미넌스 차트인데요. 전체 크립토 마켓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 것입니다. 도미넌스가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전체 크립토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알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저항선을 하나 그어드렸는데요. 최근 들어 이 저항선에 2번 맞고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알트코인 우위 시장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트코인에는 이더리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비트코인으로 쏠렸었던 수급이 전부 다 이더리움으로만 이동하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제외된 전체 코인들의 시가총액 합, 이것이 정리된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조금씩 오르고 있지 않나요? 제가 볼 때에는 비트 이더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다른 시가총액 상위 코인들도 어느 정도 상승 흐름에 접어들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직 본격적인 상승이 나타나진 않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SEC로부터 고소당한 코인, 증권으로 찍힌 코인 이런 것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물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망한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올라줘야 다른 알트코인도 한꺼번에 같이 오르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강도를 이야기 드리는 것일 뿐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